현재 미국에서는 자국의 경제 매체인 포브스가 보도한 한국 관련 특집 보도에 미국 기업들이 아연 실색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교와 안보적으로 한국에 온갖 시련을 안겨봤자 오히려 미국 기업들만 쑥대밭이 될 뿐 한국 기업들의 급성장만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7일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로 잘 알려진 포브스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미국마저 제껴버릴 정도로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여지없이 뽐내고 있다며 이를 대서특필로 다루고 나섰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 방산 시장의 87%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차지해왔고 상당량의 방산 무기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올해부터 이 기류가 한국에 의해 바뀌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올여름에 폴란드 정부가 전차와 자주포를 비롯해 경전 투기에 이르기까지 88억 달러에 달하는 방산 무기를 한국으로부터 도입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폴란드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주에도 36억 달러에 달하는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한국에서 들여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터키를 제외한 나토 회원국이 주요 무기 체계에 대해 동맹국 밖의 방위 사업자로 눈을 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포브스는 폴란드를 비롯한 서방 진영이 유독 한국산 방산 무기에 대해서만 눈독을 들이고 나선 것은 그만큼 한국산 방산 무기가 실전에서 곧바로 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성능까지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주국방 구축에 매진해왔던 만큼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를 눈여겨본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방산무기 도입에 그야말로 열을 올리다시피 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에 31위를 기록했던 한국의 무기 수출 순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8위로 올라섰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올해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가 1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에 기록했던 70억 달러보다 2배 이상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포브스는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가 여기서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착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더해 중동에서도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모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매체는 인터뷰를 가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관계자 역시도 이러한 의견에 전폭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시몬 헤즈만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무기 생산 기업들에게 골드러시의 시대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은 확실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실제로 미국 매체인 포브스는 현재 한국만큼 방산 무기를 신속하게 생산해내는 국가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미국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 여기에 덩달아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원한 전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방산 무기 도입에 연일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미국의 방위산업은 공급망 문제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굼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산기업들은 미국과의 합동작전을 위해 설계된 무기 시스템을 나토와 쉽게 통합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생산 시기 또한 미국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신속 정확한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 회원국들이 이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주요 판매 포인트는 하나디펜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현대로템과 같은 주요 방산기업들이 주문품을 출하할 수 있는 속도와 가격이다. 록히드 마틴은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의 주문량을 늘려달라는 폴란드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폴란드는 지난 10월에 천무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첫 번째 물량은 빠르면 2023년에 인도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3년 안에 180대의 K2 전차를 폴란드에 인도할 수 있으며 이는 독일의 KMW가 이 기간에 생산할 수 있는 레오파르트2 전차수보다 5배나 많고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약 절반의 비용인 대당 80억에서 100억 원으로 K2 전차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포브스는 한국의 방산기업들은 신속한 생산 시스템에 더해 구매 국가들과 함께 직접 방산무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까지 병행함으로써 한국산 방산무기의 판매 급증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며 매우 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한국산 방산무기는 경제성과 가용성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월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판매 호황은 저렴한 가격과 가용성 때문만은 아니다. 폴란드는 흑표전차가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와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양한 테스트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만큼 흑표전차의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산 방산무기의 월등한 품질력에 만족한 폴란드 정부가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자주포와 전차를 다른 유럽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자국의 생산 라인을 구축키로 한 만큼 유럽의 방산 시장이 한국 기업의 수중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매체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유럽을 비롯한 서방 진영뿐만 아니라 이른바 개발도상국으로부터도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포브스는 당장 올해 1월에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중동 국가로는 사상 최초로 한국으로부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35억 달러치나 구매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 같은 상황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오늘날 미국을 위협할 만큼 엄청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969년 당시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라는 미명 아래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일부를 철수시키고 급기야 1975년에는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전면적으로 철수함에 따라 이에 심대한 안보 위협에 놓인 한국 정부가 자국의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고 2000년대 초반부터는 미국 정부가 미국 기술에 근거한 무기 시스템 수출을 막아서자 한국 정부가 이에 맞서 자체 기술로 제작한 방산무기를 다방면에 걸쳐 출시함으로써 기어코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출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급속한 성장을 이뤄왔던 한국의 방위산업은 2010년 이후에도 더 높은 수준의 자체 무기 시스템 개발을 이뤄냈고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급격하게 상실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매체는 한국 기업의 급성장에 따른 미국 기업의 상대적인 위상 추락은 급기야 미국 시장마저 한국 기업들에게 빼앗길지도 모르는 상황마저 연출하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바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개발한 T-50 훈련기가 조만간 있을 미국 공군과 미국 해군의 입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고 하나디펜스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의 방산기업인 오시코시와 손잡고 올해 4월부터 미국 육군의 차세대 보병 전투차량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한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과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까지 추진하고 나선 만큼 미국의 방위시장도 이제는 더 이상 미국 기업들의 전유물로 자리매김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당초의 우려와 달리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안겨준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은 미국의 거대한 방위산업 장벽이 한국에 의해 무너지는 날도 머지않았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상호국방 조달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의 무역 장벽을 무너뜨리기를 희망하는데 이 협정은 미국 정부가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피해 미국 방산업체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주요 동맹국과 맺는 일종의 조약이 될 것이다. 때문에 미국 매체는 유럽뿐만 아니라 기어코 미국 시장까지 넘보려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라고 극찬했습니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온갖 시련과 역경을 마주하고서도 이에 굴복하지 않았던 한국 국민들의 드높은 기상이 마침내 방위산업에서도 초강대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마저 압도할 만큼 세계 최고의 경지에 올랐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